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상자 속 생각의 김상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대본 쓰기 귀찮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린 듯 급하게 대본을 쓰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네요. 그게 오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뭔가를 안 할 이유는 100만 가지를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내려면 이런 잡스러운 핑계는 다 버리고 오직 단 하나의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해야겠죠. 아니, 어쩌면 우리네 삶은 이러한 수많은 핑계 속에서 간간히 실행하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투성이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뜨문뜨문 올라오는 이 상자 속 생각처럼 말이죠.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지만 결국 어떤 일이든 이루어내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상자 속 생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에 관하여 제 생각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생각을 이게 휘발되기 전에 급하게 써내려간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두서가 없고 장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 검수도 안 받았어요. 그냥 날것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잔잔한 목소리 하나로 밀고 나가는 컨텐츠입니다.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밤 잠자리에 그냥 작게 틀어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수면제 역할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을 나가죠. 주말 출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매일매일 일을 나가죠. 평일,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전속 사원이든 프리랜서든 아니면 종신직이든 계약직이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고 살려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들 말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 위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면서 그것대로 숭고하죠.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또 배달 서비스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굳이 레스토랑을 가지 않아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메뉴를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걸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류 상하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닉네임의 모티브가 되는 상자, 이 상자들 나르는 일을 꽤 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한 4년 정도 되네요. 꽤 규모 있는 물류 회사에서
주간조도 겪어보고 야간조도 겪어보고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는 상차, 트럭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하차 뭐 이렇게 전전하다가 올해부터는 주간조 하차에 고정이 돼서 제법 능숙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속된 말로 뭐 하차 그 까대기 작업하는데 뭔 스킬이 필요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가뜩이나 인원도 적게 뽑는 데다가 한 사람이 두세 개 임무를 맡아서 공정 라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요즘 이건 물류일 뿐만이 아니라 업계 모든 곳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도 사람들 많이 안 뽑죠. 성우도 사람들 많이 안 뽑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적은 인원이 두세 개 임무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엔 까대기에서조차 스킬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야간 상차, 야간 하차, 주간 상차, 주간 하차 순으로 이 작업의 난이도가 센 것 같습니다. 주간 하차가 제일 쉽단 얘기죠.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상하차의 악명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 상하차 일을 했던 2011년 겨울 때는 지금처럼 뭐 정해진 휴식 시간, 체계적인 조편성, 뭐 자동화된 시설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사람이 나르고 사람이 싣고 했더랬죠. 비록 지금은 장비도 최신화됐고 또 상당 부분이 자동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상하차는 또 지금 나름의 또 힘듦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건비를 아끼겠답시고 과거에 비해서 뽑는 사람도 반이나 줄었고 끈질기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소위 고정 멤버가 돼서 늘 같은 라인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라인이라 함은 서울 각 지역구, 뭐 용산, 마포, 종로, 송파, 뭐 성북, 강남 등등등 이런 지역구를 말합니다. 그 한 개 라인에만 주간 4시간 동안 1만 개가 넘는 화물이 트럭에 적재돼서 이동합니다. 주간조의 작업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1시, 30분 단위로 초과 작업 시간이 발생합니다. 출근은 6시 40분까지 해야 돼서 저는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매번 똑같은 기상 시간인데 늘 적응이 안 돼요. 이 피곤함과 졸림, 쑤시는 삭신, 일 나가기 싫고 이런 것들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일 나가기가 매일매일 싫습니다. 근데 일단 나가기만 하면 익숙한 작업장, 예상되는 뭐 공정 타임라인들, 뭐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오겠구나, 뭐 생기겠구나 하는 예상되는 것들, 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연상되면서 점점 졸음이 잊혀집니다. 그렇게 7시가 되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작업 시작을 알리는 컨베이어 벨트가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차 작업을 하죠. 하차, 즉 까대기라고 불리는 작업은 뭐 별거 없습니다. 상자를 듭니다. 상자에 붙은 그 배송장, 송장이 스캐너 방향을 향하게끔 돌려서 상자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영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이 그랬듯 우리는 이때만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 부품이 돼서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별거 없죠.
근데 그 들어야 되는 상자들이 졸라게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 아구가 아픕니다.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기 위에 컨베이어 벨트 경사로에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상자들이 마치 소낙비처럼 쏟아집니다. 하루 업무를 처리하면 더 많은 야근 업무를 주는 상사처럼 저 위에서 상자들이 무심하게 떨어집니다. 별 수 있나요? 쏟아지는 상자들이 많을수록 우리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요. 가끔씩 처리하다 보면 내가 담당하는 라인에 맞지 않는 번호를 가진 상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A 지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A 지역의 배송 코드가 1번이라고 치면 저는 1번 배송장이 붙은 상자들만 내리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오분류된 상자들, 가령 2번, 3번 이런 상자들, 다른 지역구의 상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상자들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데 거기서 제 눈으로 그것을 보고 가려내서 오분류된 상자들은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배송장이 이 상자에 올바르게, 즉 이 상자가 포장이 되는 윗부분에 배송장이 위에 탁 부착이 돼 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빠르게 확인하고 분류를 해낼 수가 있는데 이 배송장이 붙어 있는 이 위치가 참 못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 부분에 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듯 배송장이 붙어 있는 경우는 양반입니다. 상자 중에서는 길다란 상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면은 굉장히 긴데 반대쪽 모서리 면은 굉장히 좁아서 마치 길다란 막대 같은 그런 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배송장이 그 좁은 면에 붙어 있어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 총기 수입할 때 총신 보듯이 이렇게 봐야 돼요. 송장을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배송장 붙이는 사람은 상하차를 해본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을 연매기려고 일부러 지금 여기다 이렇게 붙인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런 송장 확인 같은 건 또 양반이에요. 예. 그렇게 1시간쯤 그런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반장님이 저한테 휴대용 스캐너를 주면서 입고 작업을 지시합니다. 주소가 잘못되거나 물건이 손상돼서 반품된 화물을 따로 분류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저는 까대기를 잠시 멈추고 작업장 뒤편에 쌓여있는 반품 화물들 수백 개를 일일이 스캐너로 확인하고 철제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골 때리는 게요.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밤 10시쯤 되면 구청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량이 막 지나간 자리에 뒤늦게 쓰레기 봉투가 또다시 버려져 있다면 이걸 치워야 되는 청소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이걸 다시 가서 수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제 수거를 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뒤늦게 내놓는 심보가 뭐지? 뭐 똥개 훈련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입고 작업이 딱 그렇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반품 화물들을 제때 안 내놔요. 저는 저대로 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화물들을 싹 수거해서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어느새 반품 상자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욕짓거리 하면서 투덜대면서 돌아가서 다시 그 상자들 수거해 와서 또 쌓고 있으면 또 어느샌가 살그머니 올라와 있고, 마치 그 쥐새끼를 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엔 또 그 택배기사 아저씨하고 제가 언성 높이면서 싸웠어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그날따라 유달리 입고량도 많았고 날도 더웠고 해서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저도 막 아이 지금 뭐 사람 똥개 훈련시켜!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싸웠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어요. 그 택배 기사들은 매일매일 동네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품된 물건을 올려놓아야 되는 플랫폼보다 자기의 차량이 멀리 있어서 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소요도, 이동 소요도 있고 하니까 물론 저 하나 골탕 먹이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배달 화물들 담당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애로사항 아닌 애로사항은 저희는 주간조지만 야간조가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조랑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야간조들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이게 어떤 비하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아니고 진짜로 아프리카 사람들, 콩고,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요런 등지에서 많이 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국가에서 온 외노자들이 영어가 아닌 모국어로 자기들만의 모국어로 대화하는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인도 사람과 친해졌는데요. 이름이 쿠마노라고 했습니다. 쿠마노. 가족들이 델리에 있었대요. 있대요. 지금도 있죠. 델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매일매일 야간조를 뛰고 있습니다. 이 야간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에 끝나야 하는데 저희가 작업이 끝나는 11시까지 남아 있었더란 말이죠. 매일매일. 그 잠은 자고 일을 해야 될 텐데 매일매일 나오는 거면 너무 과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절박하면 그런 거를 버텨지나 봐요. 참 사람 좋은 친구인데 건강하게 오래 일을 해서 뭐 돈 벌 거 벌고 해서 안전하게 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 9시까지 짧고 치열하게 상자 까대기를 하면은 좀 숨 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이 회사에서 자꾸 막 날도 덥고 여름에는 온열 질환 환자도 생기고 하니까 강제로 휴식 시간을 줬거든요. 20분 동안. 그때 되면은 그 모든 라인이 작업을 멈추고 쉽니다. 그때 동안 저는
물 마실 거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폰 확인하면서 뭐 프리 성우 일감 있으면은 확인하고 나 일 끝나고 집 가면은 좀 씻고 쉬었다가 이거 녹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겐또를 내고 물 마시고 합니다. 10시입니다. 10시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하역 작업 까대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것들이, 작은 물건들 있잖아요. 소분류된 물품들, 일명 행랑털기를 진행하는데요. 이 안에는 진짜 핸드폰 크기보다 작은 상자들과 어떤 비닐봉투에 포장된 이런 옷가지 같은 것들, 작은 소분류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이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마치 그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 보따리 같은데 그걸 털고 있노라면은 이 택배 물품이 이렇게나 많은데 정작 내 건 하나도 없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행랑 작업까지 끝나면 이제 청소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잔업이 남아 있으면 잔업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작업의 과정은 야간조에 비하면은 사실 그 힘듦이 객관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듦이 반도 안 되겠죠. 실제로 작업 시간도 반도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겪는 그런 힘듦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는 없기에 각자의 힘듦이 있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만의 또 힘듦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듦이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정치질, 또 어떤 눈치 싸움, 또 중간 관리자라면 어떤 인력 관리와 상사의 어떤 의도 파악 등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단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일에 관하여 오늘은 제 생각을 편집 없이 풀 녹음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상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뵐 때까지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자요.